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해서 그 잡술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이게 무슨 너무 대선이 국가의 경영이나 나라의 미래 그리고 역사의 발전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쟁점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무속, 무당 이제는 뭐 아주 신화와 전설까지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주 재밌는 현상을 본 게 그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저주의 술법을 행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삼국시대 이전 우리 단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저주의 술법들이 아직까지 현상에서도 띄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저는 이 명상을 학문적으로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방사라 그러죠. 공자가 이야기했던 괴력 난신의 세대 이런 거는 자기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현상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이예지를 갖다가 주로 다룬다 한 게 이제 유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도를 추구하는 각 개인의 술법들을 도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술이란 이름 붙이기 그 이전에는 방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술을 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랬고 방술을 하는 사람을 방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방이란 말 자체는 이제 원방각 할 때 그 방자로서 지금 현상계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신명계의 세상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그 자연계의 질서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방사라 그랬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아주 절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음양오행술 이것도 이제 방사고 천문역법도 방사고 그 방사를 행하는 각종 방법들을 방술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단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보면 내단파와 외단파가 있어가지고 그 내단파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양생술이라 그래가지고 내단을 즉 음식과 호흡, 생각을 통해 가지고 단전을 만들어서 그것이 온몸으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런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을 내단파라 그랬고 외단파는 약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금 한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보약, 약재 이런 건 다 외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단학파는 내단과 외단을 다 합해서 말하는데 이 이외에 삼국시대에 말이죠. 고구려에서 한참 유행을 했던 것이 그 오두미도가 유행을 해가지고 오두미도 거기에 도사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를 정립하게 된 가장 기본이 그 고구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만화 중에 음양사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그거 한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음양사라고 하는 게. 그 일본 황실에 음양사 직책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귀신을 부리는 그런 부적을 가지고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소통을 하면서 왕실을 보호하는 직책 가진 게 이제 음양사였거든요. 또 거기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일본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직업 중에 저주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 저주사가 이제 제가 이쪽 이재명 그 캠프에서 언 놈이
윤석열이 집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콱콱 쑤시고 하는 그 저주를 술법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방사를 이야기 드렸는데, 원래 방사는 고대의 과학자였습니다. 자연계의 천문역법 질서를 운영하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연 질서를 알아냈던 거죠. 그 와중에 나온 것도 음양오행입니다. 우주는 무거운 것은 물질화돼서 음으로 되고 가벼운 것은 널리 퍼뜨려서 양으로 되었으며, 이 음과 양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기운들이 상호간에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주의 기운이다. 그래서 방술의 가장 큰 핵심은 토화작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토화작용이란 말 자체는 우리 한동석 씨라고 북한 한의사가 쓴 그 우주의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한의사들도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난이한 옛날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책 내용 전체를 이만큼 두꺼운 걸 딱 한 권에 한마디로 조정하자면은 우주의 모든 변화는 토화작용이다 그럽니다. 그 토화작용이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다. 우리 음양오행할 때 오행이라는 게 이제 목화토금수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로서 목화금수의 기운들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탁탁탁 조화롭게 잡아주는 기운을 토화작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절의 법칙이 있고 달력의 법칙이 있고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토화작용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화작용에 작용하는데 그 부조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소위 말해서 이 현상계에서 자기 자신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삶을 부적응해가지고 원한이 맺힌 것들을 귀신이라고 했으며, 그 귀신은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을 때에 내가 귀신을 부릴 수 있다. 이것이 부적을 쓰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적 쓰는 사람을 부주사라 그랬고요. 그 부적을 인간의 길흉화복을 갖다가 조정해주는 그런 능력으로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한 맺힌 귀신들에게 그 부적의 힘을 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현상계에 작용을 해주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부주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주사의 역할에 귀신을 자기 식신, 즉 내 몸에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이걸 일본에서는 음양사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못된 귀신을 불러가지고 원하는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음양사의 가장 낮은 계급, 저주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특히 그것이 부적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가 폐비가 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당을 궁중으로 불러서 집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저주의 행위를 한 게 들켜 가지고 그 폐비 윤씨가 사역을 받아 죽거든요. 연산군이 나중에 자기 엄마가 그래 돌아가신 걸 알고 일으킨 게 이제 갑자사화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저주의 술법이 실제 일본에는 그걸 갖다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사람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선생을 오래 해가지고 일본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우리 집사람 친구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일본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저주사의 영역을 한번 견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업으로서의 저주사는 단순합니다. 뭐 우리 서방이 바람을 피우니까 바람 피우는 상대 여자를 좀 저주를 해달라. 근데 그 저주의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주더만요. 그 저주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집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쑤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된 저주를 하는 친구들은 무당 중에서도 우리가 큰 무당은 초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을 불러가지고 영혼의 해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무당들인데, 저주사도 제대로 된 저주사는 혼을 부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부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한번 가만히 봤더니, 그때 의뢰가 들어온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고 그 본마누라가 자기 신랑이 애인인 그 여자를 저주해 달라는 게 이제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오래된 절간의 나무 밑에 거기서 집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장의 이 불륜의 상대 여자의 혼을 불러서 그 집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 인형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가지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이 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주사를 보고 알 수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 신만을 열어가지고 또또또또 바라봤더니, 그 저주사는 제대로 된 저주사더만요. 초혼을 합디다. 그래가지고 콱콱 쑤시고 또 떼내고 콱콱 쑤시고 떼내고 하는데, 이틀 후에 의뢰한 사람이 어떻게 됐나를 갖다가 보러 확인을 하고 그때 돈으로 8,000엔을 주더만요. 실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막 아파가지고 뭐 바늘로 한번 콕콕 쑤시다마다 막 뜨끔뜨끔하고 이래 했다고 하는 그 증언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주의 대가를 주더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저주사가, 저는 일본말이 잘 안 되고 이제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당신이 초혼을 해서 저주의 진동 에너지를 몸 안에 가득 채웠을 때에 당신은 다치지 아니하느냐. 쓱 웃습니다. 다칠 정도가 되면 저주를 못 한다고. 근데 제가 사람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내가 모든 것 책임이고 내가 하늘이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의식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때리고 상대를 때리거든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상대방 얼굴에 피를 뿜으려면은 내 입에 피가 고이지 않고서는 상대에게 피를 뿜지를 않는단 말이죠. 더하여 상대방의 원한 맺힌 저주를 퍼부으려면은 내 몸 전체를 저주로 가득 차 있어야 상대가 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분노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원한을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때리는 살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저주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저주하려면 내 몸에 저주의 기운을 가득 채워야 상대에게 저주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판에서 벌어지는 집 인형 만들어가지고 사람 이름을 쓰고 조잡하게 플라스틱 비닐 테이프로 감은 그걸 보니까 그 초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를 낸 그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건 아무런 효과 없고, 오히려 그걸 만들면서 몸 안으로 가득 채운 그 저주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때리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 망신도 보통 망신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형적인 남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 저주의 기운을 내가 채우게 되면 내가 당한다. 그래서 아마 고생 좀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무속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에너지가 그런 저주사를 합니다. 고급 에너지는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도 한 매치가 다니는 이런 영혼,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초혼을 할 때 이 고급 무당들은 내 자신의 에너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귀신이 거무죽죽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 내가 흰색 같으면 회색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고급 무당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그걸 굿이라 그럽니다. 회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그 무당 자신도 엄청 발전을 하고 자기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 거꾸로 시커먼 에너지를 다시 자기를 더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검게 만들어준다면 자기가 검게 바뀌거든요. 이게 삶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내 자신이 맑으면은 주변도 맑아지게 되고 내 자신이 검게 되면은 주변도 검게 된다는 완전한 이치가 됩니다. 그 제 감히 자신하건대 그런 저주의 술법, 이걸 부렸던 친구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뭐 그러자마자 당장 대통령 선거판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차가 가다가 뒤집어지고 저 현수막 같은 게 확 찢어지고 징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더하여 그 몸을 버린 영혼이 이쪽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많은 원혼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적당한 에너지가 되면 여기에 적당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주의 형태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심경에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징조가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제가 자신합니다. 저주를 남에게 퍼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의 에너지로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때리고 그 다음 10분의 1 정도가 저주하는 상대에게 간다. 더하여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온몸 전체를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10분의 1 정도가 간다는 겁니다. 어느 걸 택할 겁니까? 이렇게 그 저주사를 바라보고 부주사를 바라봤을 때 삶의 원동력이나 삶의 희망이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내가 내 몸 안에 어떤 에너지를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랑과 허용의 에너지, 감사와 봉사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게 되면 운명의 프로그램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 대선판을 바라보면서 저주사의 그 대단한 직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중얼중얼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